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꾼인데 목소리가 소리꾼으로 바뀌었죠? 예, 이제 벨칸토는 못하고 판소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리 오너라. 예, 반갑습니다. 원내대표이면서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20글자입니다. 요 6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찬대표 찬대행. 괜찮죠?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강릉 좋아합니다. 한 사람 빼고. 예, 여러분, 정치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닌가? 그렇죠? 네. 여러분, 2027년도에 있을 대선이 2025년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년이나 땡겨졌죠? 네. 왜 그럴까요?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대통령과 정치 세력들이 오히려 사욕에 휩싸여서 무능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룩해온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안보와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보니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계엄을 막아내고 대통령을 파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12월 3일 그들이 총칼을 앞세워서 국회를 침탈할 때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칼을 동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도망치고 국민들은 무서워서 집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위치가 노출돼서 체포되고 수거될 위험을 무릅쓰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그 소리에 많은 국민들이 맨몸으로 국회로 몰려와 장갑차를 막아내고 우리 젊은 여성들은 계엄군의 총칼 앞에 몸을 던져 그들의 방아쇠를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2시간 반 만에 기적같이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여러분,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해서 탄핵소추안이 12월 5일날 발의되고 12월 7일날 처음으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 5당은 모두 들어와 있었지만 야 6당까지 들어와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달랑 안철수 의원 1명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인 저는 목이 터져라 그들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권영세 의원 돌아오십시오. 권성동 의원 돌아오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함께 계엄을 해제합시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 1명만이 투표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12월 7일 첫 탄핵소추안은 투표가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투표에 붙였는데 투표가 불성립한다면
과거 같았으면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한 명이 아니라 10사람도 날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날 다시 200만 명의 시민과 함께 여의도와 국회를 에워싸고 다시 한번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5.18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다. 우리 45년 만에 일어난 계엄, 그때는 막지 못했지만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반드시 계엄을 막아야 한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제하고 대통령을 파면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무등교 않고 울었지만 그것으로 지독한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그들은 끝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6명이 아닌 8명이 아닌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우리 국민이 요구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도망쳤습니다. 9대0, 8대0, 7대1, 5대3 이러다가 파면이 기각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응원봉을 들고 동십자가 앞으로 광화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헌재를 보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 아닙니까? 마침내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문 기억하시죠? 건진, 천공,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그런 주문 말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의 염원이 담은 그 명령이 담은 주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문 비천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러분, 드디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명의 대법관과 함께 10명이 우리의 후보 이재명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고법은 5월 15일 날 재판을 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시 막아냈습니다. 상부의 명령으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것처럼 서울 고법도 5월 15일 첫 기일을 6월 18일로 대선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수의 특권 계급, 소수의 특권 카르텔, 소수의 특권 정치인들은 아직도 이 나라가 총칼로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으로 지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한 수 가르쳐 드립시다. 권성동 의원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권성동 의원 그럼 정신 차리십시오로 해주십시오. 권성동 의원 정신 차리십시오. 권성동 의원 정신 차리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도 대선이 15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함께 매와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의 침탈과 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여러분 함께 감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보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을
삶 속에서 투영한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6.25 사변, 정말 초토화가 된 가난밖에 없던 우리 대한국민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키워가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근면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국민의 위대한 정신과 행동입니다. 우리 이재명은 가난해서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소년공으로 살았지만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진학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국민의 삶이 이재명 대표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은 변호사가 되었지만 자신의 일신상의 삶은 살지 않고 성남 노동자들, 성남의 시민들, 성남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공공의료가 없었던 성남, 종합병원이 없었던 성남에 시민들 조례를 발의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조례에 의한 성남의료원을 만들고 싶었지만 소수의 성남시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만 명이 동의하고 서명한 그 시민조례는 불과 47초 만에 부결됐습니다. 이재명은 절규했습니다. 이제 성남시를 저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우리 시민들이 정치해야 되겠다. 아니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06년, 2008년 두 번의 실패를 통해 2010년에 드디어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심을 잃지 않고 성남의료원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성남의료원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가난해서 교복을 입어볼 수 없었던, 중학교를 갈 수 없었던 이재명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복을 입고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대학생이 교복을 입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교복에 대한 한이 맺혔던 것이겠습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었지만 우리 성남의 아이들에게 교복 한 벌 꼭 입혀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무상교복이 등록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한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풀 수 있지만 성남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표 정책 아닙니까? 가난해서 청소 노동을 하던 아버지가 상대원 시장에서 버려진 과일을 주워와서 가족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싱싱했겠습니까? 이재명은 성남의 아이들에게 싱싱한 과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정책 아닙니까? 공장 다니던 이재명은 공부하고 싶어서 독서실을 다니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남의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싶지만 아르바이트하고 파트타임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주고 싶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들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어서 만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청년배당,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의 삶은 가난과 무학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5대 6대 군사강국으로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경, 그 삶의 모습을 이재명의 인생에서 구현했고, 이재명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서 우리 민주당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네. 당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강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이 우리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요번 경선 과정의 통계를 보니 우리 민주당의 당원은 500만 명이랍니다. 대단하죠? 당비를 낸 당원은 250만 명이랍니다. 한편으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한 표를 행사하고 경선에 참여하고 주인, 가격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당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4만 명이라고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세계 어디에 이런 민주당원과 같은 나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만 하고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을등가는 일꾼으로 만들어서 주인 섬기는 머슴으로 만들어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위기를 극복하고 크게 도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월 3일은 대통령 한 명 뽑는 그저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한 대한민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대선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권성동의 강릉이 아니라 이재명의 강릉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강릉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어 주십시오. 강원도에서 강릉이 승리하면 강원도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완벽한 내란 종식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릉에서 승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감사합니다.